샤오메이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 속 한국은 늘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발전한 나라에 불과했고, 심지어 중국의 일부였다는 식의 서술도 많았다. 교과서에는 조선왕국의 옛 이름이 과거 중국의 조공국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한국이 발전한 것도 모두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정보들도 그녀의 이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했다. 중국의 SNS 플랫폼인 웨이보나 샤오홍슈에서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한다는 주장이 자주 보였고, 한국의 한복이나 김치 같은 전통 문화마저도 원래 중국 것이었다는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언제나 중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댓글이 달리면 수천 개의 좋아요가 눌리는 것을 보며 샤오메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녀가 자라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을 접할 기회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한국을 좋게 보지는 않았다.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주변 친구들 중에는 방탄소년단 BTS이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샤오메이는 중국 가수들이 실력도 더 좋은데 왜 한국 가수들을 좋아해? 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이나 패션을 따라할 때도 그건 원래 중국 스타일이야. 한국이 그냥 따라한 거지. 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도 단순히 미국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은 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배운 거잖아. 라고 말하며 한국이 자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한국을 얕잡아 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토와 인구 규모였다. 중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큰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중국의 국토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런 배경에서 성장한 샤오메이는 자연스럽게 작은 나라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국토는 중국의 한 성보다도 작고 인구도 5천만 명에 불과했다. 고작 이 정도 인구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한국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하나만큼도 발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라는 믿음, 즉 중화 사상이 깊이 깔려 있었다. 중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불러왔고, 주변 국가들은 그저 속국이나 부족한 문명을 가진 나라일 뿐이라고 가르쳐왔다. 현대에 와서도 중국 정부와 언론은 중국몽이라는 구호 아래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했다.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결국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라고 믿었다. 특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결국 중국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상하이보다 나을 게 있겠어. 그녀는 한국이 단지 중국의 발전된 도시에 비하면 작고 평범한 나라일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샤오메이는 인천공항에서 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다. 그런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뭐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서울의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길거리에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고 보도블록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오토바이가 인도를 점령하는 일도 없었다. 반면 그녀가 살던 상하이에서는 거리가 늘 어수선했다. 길바닥에는 담배꽁초, 종이컵, 비닐봉지가 나뒹굴었고
어디선가 음식물 쓰레기에 악취가 풍겼다. 공공 쓰레기통이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종종 넘쳐 흘러 쓰레기가 바닥에 쌓이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노점상들이 많은 거리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바닥에 남아 있어 걷기도 불편할 정도였다. 샤오메이는 일단 여기가 관광지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내린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이게 정말 공공장소 화장실이 맞아? 화장실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악취도 전혀 나지 않았다. 변기는 자동으로 물이 내려갔고 세면대에는 비누와 손건조기가 마련되어 있었다. 반면 상하이의 공공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지저분했다. 변기 안에는 미처 내려가지 않은 휴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바닥에는 물인지 오줌인지 모를 액체가 흥건했다. 심지어 일부 공공화장실에서는 화장지가 비치되지 않아 사람들이 직접 휴지를 챙겨 다녀야 했다. 샤오메이는 늘 이런 환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온 뒤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깨끗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상하이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곳곳에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음에도 거리가 더 깨끗했다. 샤오메이는 문득 중국에서 본 한 기사를 떠올렸다. 예전에 웨이보에서 한국은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을 두지 않아 불편한 나라라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샤오메이는 역시 한국은 불편한 나라야. 우리는 쓰레기통이 많아서 훨씬 편리한데.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오히려 한국이 더 깨끗했다. 쓰레기통이 없어도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고? 그녀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그럼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사람들이 그냥 길에 버리지 않는 건가? 그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러자 사람들이 손에 작은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가방에 넣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샤오메이는 깨달았다. 아, 이건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의 차이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의 거리 환경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샤오메이는 거리를 걸으며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네.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남성들이 대놓고 흡연하는 모습이 흔했다. 특히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지하철역 근처나 버스 정류장에서도 태연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공장소에 금연구역 표시가 있긴 했지만 이를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흡연자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샤오메이는 한참 동안 걷다가 겨우 한 명이 길 한쪽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볼 수 있었다. 와, 한국은 진짜 금연구역을 철저하게 지키네. 그녀는 순간 중국의 지하철역 입구를 떠올렸다. 표면적으로는 금연구역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고 바닥에는 온갖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다. 심지어 경비원들이 있어도 제지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래서 한국 거리가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거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깨끗한 거리는 단순히 정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샤오메이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니까 모든 면에서 앞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녀는 중국이 결코 한국보다 앞서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거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데. 그녀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샤오메이는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나와 서울의 거리를 둘러보며 다시 한번 놀랐다.
첫째 날에는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분위기에 충격을 받았다면 이날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중국도 요즘 기술력 엄청 발전했잖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는 기술들은 중국과 차원이 달랐다. 첫 번째로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지하철 시스템이었다. 샤오메이는 원래 대중교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상하이에서도 가끔 지하철을 타긴 했지만 불편한 점이 많았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아수라장이 되고 지하철 내부는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가끔 오류를 일으켜 개찰구에서 막히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쉽게 T-머니 교통카드를 구매한 후 개찰구에 갖다 댔다. 그런데 0.1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었다. 뭐야? 왜 이렇게 빠르지? 중국의 QR코드 결제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거나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하면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카드는 인터넷 연결도 필요 없었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끝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하철 내부는 깔끔하고 조용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에어컨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며 공기가 쾌적했다. 무엇보다 중국과 가장 달랐던 것은 사람들 목소리가 안 들려. 중국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떠드는 것이 흔했다. 심지어 영상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 시끄러웠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는 대부분의 승객이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스마트폰을 꺼내 지하철 와이파이를 연결해 보았다. 놀랍게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상하이에서도 지하철 내 와이파이가 제공되긴 했지만 연결이 불안정하고 속도가 느려 사용할 때마다 짜증이 났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웹사이트를 여는 속도는 물론 동영상까지 끊김없이 재생되었다. 이 정도면 진짜로 첨단 기술 강국이네. 샤오메이는 점심을 먹기 위해 한식당을 찾았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또 한 번 감탄할 일이 생겼다. 먼저 메뉴판이 종이가 아니라 태블릿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터치해가며 원하는 음식을 골랐다. 중국에서도 일부 첨단 식당에서는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작동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가끔 터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서버 오류로 인해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한국의 태블릿 주문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후 그녀는 또 한 번 놀랐다. 이거 셀프 결제 시스템이야. 계산대 앞에는 사람이 없고 무인 결제기가 놓여 있었다. 한국어를 몰라도 화면에 중국어 지원 옵션이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도 지원되었고 심지어 영수증까지 자동으로 출력되었다. 중국에서도 무인 결제 시스템이 있긴 한데 제대로 작동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녀는 상하이에서 경험했던 불량한 시스템을 떠올렸다. 중국의 일부 무인 매장은 AI 기술을 강조하며 고객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기계 오작동이 많아 결국 직원이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QR 결제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바코드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수동으로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게 진짜 기술력이라는 거구나. 샤오메이는 오후에 쇼핑을 하러 갔다. 명동과 홍대 거리에는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즐비해 있었는데 그녀는 가게들을 둘러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여기 왜 짝퉁이 없지? 중국에서는 명품 브랜드 거리에도 짝퉁 매장이 숨어 있거나 뒷골목으로 가면 쉽게 불법 복제품을 구할 수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정품과 짝퉁이 뒤섞여 있어 소비자가 속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게에 진열된 모든 상품이 정품이었다.
샤오메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개의 제품 가격을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가격이 거의 동일했다. 한국은 짝퉁 시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녀는 순간 중국의 짝퉁 문화를 떠올렸다. 중국에서는 아이폰, 삼성폰의 짝퉁이 공공연하게 유통되었고, 심지어 신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복제품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품질이 엉망이었고, 몇 달만 사용해도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녀는 한국의 가전제품 매장도 둘러보았다. 삼성과 LG의 최신 전자제품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전문적으로 제품 설명을 해주었다. 제품을 직접 만져보니 마감이 완벽했고 동작도 부드러웠다. 아, 이래서 한국 전자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구나. 중국에서는 짝퉁 제품이 난무하고 심지어 유명 브랜드조차 품질 문제로 리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 제품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야.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정품을 지키는 문화까지 정착되어 있었다. 샤오메이는 한국 여행을 오기 전까지 중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사람들, 완벽한 IT 시스템, 그리고 짝퉁 없는 신뢰 사회. 그녀는 처음으로 중국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단순히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이건 크기 문제가 아니야. 그녀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샤오메이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하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첫째 날에는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모습에 놀랐고, 둘째 날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정품 문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날 그녀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인의 친절함과 시민의식이었다. 아침에 호텔을 나와 지하철을 타던 중 그녀는 짐이 많아 손이 바빴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그녀를 가만히 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정리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샤오메이는 순간 당황했다. 이게 뭐야,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남을 도와주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 특히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 집중하거나 자기 일만 신경 쓰기 바빴고, 어르신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받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배려를 해준 것이다. 그녀는 멋쩍게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뜻밖의 감동이 밀려왔다. 점심을 먹고 난 후 그녀는 혼자 명동 거리를 돌아다니며 쇼핑을 했다. 그런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어버려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순간 불안해졌다. 어떡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중국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상점 직원들은 질문을 하면 대충 대답하고 심지어 관광객이라고 하면 바가지를 씌우려는 사람도 있었다.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길을 가던 한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Excuse me라고 말을 걸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영어로 길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샤오메이는 지도를 보며 여전히 헷갈려하는 눈치였다. 그러자 그 여성은 제가 근처까지 같이 가줄까요? 라고 했다. 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직접 안내까지 해준다고. 샤오메이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여성은 괜찮아요. 여기 처음 오셨죠? 라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아니, 이 정도 친절함이면 거의 가족급인데. 그녀는 다시 한번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실감했다.
중국에서는 관광객이 길을 물어보면 짜증을 내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일부 택시 기사들은 외국인이 길을 모른다는 걸 악용해 일부러 돌아가면서 바가지를 씌우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다.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던 차이야. 그날 저녁 샤오메이는 마지막으로 기념품을 사기 위해 작은 가게에 들렀다. 예쁜 액세서리를 몇 개 고르고 계산을 하려는데 점원이 갑자기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거 할인 쿠폰 있으세요? 지금 적용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요. 샤오메이는 깜짝 놀랐다. 점원이 손님에게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 정보를 먼저 알려주다니.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점원들은 고객이 모르는 할인 혜택이 있으면 굳이 말해주지 않고 심지어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려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점원이 먼저 할인 혜택을 안내해주고 심지어 더 저렴한 상품까지 추천해주는 것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네. 그녀는 점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문득 중국에서 친구들과 쇼핑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때는 항상 이거 짝퉁 아니야?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해야 했고 가게 주인과 흥정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격이 정찰제였고 손님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점원이 먼저 도와주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가치가 사회에 뿌리내린 문화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샤오메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그녀는 한국을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중국은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으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강대국이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그녀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깨끗한 거리와 시민들의 질서의식, 짝퉁 없이 정직한 기술력과 완벽한 IT 시스템,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베푸는 친절함과 정직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힘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중국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야. 이제 그녀는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멋진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졌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하다가 생각이 바뀌게 된 샤오메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